두려움은 이제 육체적인 상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정신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대개는 뭐뭐 할까 봐 아니면은 뭐뭐 하면 어떡해 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믿음과도 연결되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표님께서 고가의 교육에 결제를 못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다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려움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제일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가 공포를 떨어야 되는 제일 두려운 사람? 제일 두려운 사람, 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일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내가 되면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제일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성을 들여보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두렵다고요? 네. 예를 들면 길가에 맞짱을 붙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잃을 게 없는데 나는 잃을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뭐 돈도 가졌고 뭐 자녀들도 있고 뭐 다양한 아. 어떤 그 잃을 게 좀 있는 그런 어떤 내가 집안이에요. 그러면 잃을 게 네.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100% 내가 진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데 그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잃을 게 없는 심리를 내가 연기를 해서라도 그 심리를 터득해야 돼요. 그 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심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지. 처음에는 뭐 영화 배우처럼 연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진짜가 되기까지는 그리고 진짜가 되기까지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연기만 하다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짜의 티가 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알겠지. 예. 잃을 게 없다라고 말은 하고 나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나랑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자기가 되게 센 척은 하는데 사실 잃을 게 많은 사람의 어떤 그 심리 그리고 그런 심리를 대체적으로 가진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잃을 게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잃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 자산이라든가 이런 배경을 보면 실제로 잃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잃을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레벨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실제로 진짜 잃을 게 없어가지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보자 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하고 뭐 싸우겠어요.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 한 대통령을 지지한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뭔가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짜 그렇게 선택할 때는 우리가 보이는 이득보다 사명감이 앞서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득이라고 이 이득이 없는 곳에 이득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어떤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꼭 그렇지만 또 아는 거예요. 영웅들이 실제로 비참한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가슴 아픈 사례가 영웅들이 그리고 영웅들이 많이 잊혀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 잘 생각을 안 하고 이득만 쫓고 보상만 쫓고 인센티브만 쫓다 보니까 사회가 좀 많이 썩어들고 물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나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내가 거기에 이바지를 하고 내 자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결국에는 좋은 영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참 멍청한 게 나만 이렇게 더럽게 돈을 벌면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겠지가 아니라 그 생태가 이게
좀 안 좋아지면서 내 자녀들의 후대에 대해서 결국엔 내가 파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멈추고 싶으면 내가 똑바로 봐야 되고 내가 적어도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을 게 많아도 내가 좀 적어도 비겁하게는 일하거나 비겁하게 사람을 배신하면서 혹은 그런 사소한 작은 코딱지만한 이득을 쫓으면서 그렇게 뭔가 남의 공댕이나 핥으면서 이제 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일찍 배웠어요. 다행히. 왜냐면 성격이 그래도 좀 성깔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일찍 배우는 것 같아요. 어렸을 음, 때도 그 밖에 나가면 어디 있을 곳이 없는데 홧김에 나가가지고 고생도 해봤고 어렸을 때. 예. 그리고 혼자 외국 생활을 하면서 홈식도 겪고 외국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호감 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노력했고 예. 그 노력이 결국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질문이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되는 거, 이런 되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을 때 그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잃을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어떤 마인드를 계속 나를 기억하는 거? 예, 그게, 어, 잃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서러워요. 예. 아, 내가 그 교육에 투자했는데, 아, 그 돈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그 돈이 지금 없으면 얼마나 어떨까?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이. 교육에 투자를 했어. 근데 그 돈을 잃었어. 어떤 사기꾼한테 내가 당했어. 그럼 거기서 후회할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는 와, 그 돈을 거기 안 썼으면 좋겠다. 그때 그 주식 종목이 뭐 누가 이거 투자해라고 하시 투자했는데 아, 그때 안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자기가 그 종목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걸 또 못 벌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때 그럼 용기를 왜 안 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후회하고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에 투자하든 뭐 주식에 잘못 넣든 누구한테 배신당하든 그냥 그거를 버팀목으로 이래 딛고 일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배경에 대한 심리가 뭐냐를 봤을 때 그래 내가 잃어도 잃을 게 없는 사람 그 풍요로움을 내가 스스로 철학적이든 그게 진짜 그게 연기를 하든 아니면 진짜 내가 풍요롭든 그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풍요로움에 대한 그 관점들이 들어와야 돼요. 손발 사지 멀쩡해. 그리고 좀만 노력하면 이 한국이라는 이 자본주의에서 좀만 노력하면 내가 장사하든 뭐 하든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고. 그러지 못한 배경에서도 외국에 일단 외국에 나가야만 돈을 버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보통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한국 같은데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외국에 나가야만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중국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적인 먹는 것부터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그 부패함과 정치의 부패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한국이 망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단 말이에요. 36개월 안에 한국이 망하진 않아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뒤에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망할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살기에는 충분해요. 근데 우리 후대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그냥 개돼지처럼 살겠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풍요로운 사람인지를 관점을 새롭게 추가하는 거.
난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잖아요. 한국이라는 이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난 가난하다는 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한국은. 근데 한국 사람들 어때? 그 심리 상태에서 그 가난한 것만 보잖아요. 남들과 물질적인 것만 따지잖아요. 근데 그 감사함에 대한 그 기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품이 없기 때문에 어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가난해지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가난한 일들과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기준이 점점 낮다 보니까 가난한 배우자를 만나고 예, 자녀가 가난한 기준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이 두려움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같은 거 찾지 마시고 그 본질적으로 보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풍요롭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내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예. 저는 정말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코칭하고 컨설팅하고 평생 제자로 훈련을 시키고 그러지 않을까? 또 저도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최한수 목사님하고도 그렇고 예,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